한국인의 품격이 올라간다. 이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등에서도 선진국을 압도한다. 미국의 유명 사회분석가의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각 국가들의 진정한 역량과 그 사회에 속한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대응과 신속한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일본 등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계속되며 국가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화장지의 원료 공급이 더 이상 힘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화장지가 순식간에 동이 나버린 것이죠. 마스크와 동일한 원료로 휴지가 만들어지니 공장에서 휴지 대신에 마스크를 생산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허위 정보로 판명이 났죠. 하지만 이를 한 일본인이 트윗에 올린 것이 퍼지며 일본 각지에서는 화장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장지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호주에서는 휴지를 싹쓸이하기 시작하여 마트 진열대가 비어 있었고, 영국도 화장지가 매진되어 유통업계에서는 사재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까지 내보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나서 화장지를 훔쳐갈 것을 대비하여 보안 요원까지 고용한 마트도 생겨났으며, 일부 마트에서는 고객끼리 심각한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총리는 이에 대해 사재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하고, 이번 위기에 대한 호주 국민들의 대응 모습 중 가장 실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언급했죠. 또한 음식이든 약품이든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는 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지뿐만 아니라 마트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가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마다 줄을 서서 화장지와 각종 캔 및 냉동식품, 심지어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쓸어가기 때문에 매장 자체가 통째로 비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911에 전화를 해서 업무가 마비되는 해프닝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그동안 국경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최근 상황이 퍼진 속도를 늦추고 인접국에서 넘어와 물건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국경을 막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사재기가 극심해지자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쇼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는 개장 후 2시간 동안은 취약계층이 먼저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사재기라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과잉 행동으로 얼룩져 있다며 각 국가는 좀 더 침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재기는 들불처럼 번지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군중심리가 발동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의 코스트코 매장에 있는 한 미국인은 왜 이렇게 휴지를 잔뜩 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른다, 사람들이 사길래 나도 샀다 고 말했다고 하죠.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재기가 불안감을 더 키워 사재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재기는 패닉 바잉입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시민들은 각자 살 길을 찾는 것만이 본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앞다퉈 사재기에 나섭니다. 미국이 현재 이런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누구도 생필품을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6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함께 뭉쳐서 불필요한 양의 음식과 필수품을 사재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죠. 미국의 사재기는 앞에서 말한 일본과 호주 등지에서 발생한 화장지 사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화장지 사재기는 거짓 뉴스에 기반한 것이었고 공급량이 충분한 데다 생존 필수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식료품을 구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마스크 등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현재 생활용품 사재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조금은 있었으나 이내 안정되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한국의 현재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감탄을 하며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방송은 바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 동안 혼자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 10만원 정도의 음식과 필수 생활용품을 포장해서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현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어려움을 함께한다고 조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보도가 된 것이죠. 미국 MBC 뉴스에서는 한국에 대해 방송을 하며 줄을 서서 마스크나 생활 필수품을 사려고 기다리는 한국인들은 동요조차 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이며 폭동이나 화장지 사재기 등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태풍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대구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양보 운동이 펼쳐졌고 서문시장을 비롯한 상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였습니다. 식당들은 도시락을 만들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시민들도 조금씩 일상생활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한국이 다른 점은 한국 국민들의 앞선 시민의식과 성숙한 문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유통 채널과 신속한 배송 시스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대응을 꼽습니다.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할 때도 정부는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다량의 테스트를 수행해낸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과정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공포 확산을 조기에 방지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현재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의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경험한 것이 크다고 봅니다. 한 예로 과거 외환위기 시절 경제의 추락에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며 알 수 없는 미래에 준비를 하는 와중에 생필품을 미리 사놓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슬기롭게 극복을 했으며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오랜 기간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를 이기고 높은 경제력을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이번과 유사한 상황이 두 번이나 벌어졌어도 빠르게 극복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 한국인들에게는 사재기는 의미가 없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숨기는 것을 넘어 국민이 아파도 제대로 테스트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죠.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도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더니 나고야에서 19일부터 시행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면 일본 국민들도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할 텐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대한민국을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 성공하면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의 수치가 높은 것은 능력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 책임이 가능한 시스템 덕분이다. 한국은 선진적 의료 체계와 언론의 자유가 있는 국가. 한국은 하루에 1만 명 넘게 테스트, 하지만 확률은 0.6%. 한국의 진단 능력은 미국도 갖고 있지 않다. 정확도 95% 이상, 확률 1% 이하의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한국이 갖고 있다. 한국은 어떤 종류의 상황이든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민주적 대처 방식을 보여준 사례이다. 한국 정부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매일 1만여 명 테스트를 하는데 일본은 고작 900명 내외이다. 일본 정부는 하루에 900건, 한국은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다. 해외의 이런 반응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의 현재 상황에 관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를 보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유럽인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이 영상을 보면서 왜 내가 자긍심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영상은 나를 일깨운다며 내가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인정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이 영상을 보니 눈물이 난다. 한국과 전 세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지닌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있게 나가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역량과 이를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미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매우 우수하며 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고 그러한 영향력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의식은 아직 선진국에 걸맞는 상황이냐는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주장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다른 국가들이 인정하며 배워야 한다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앞서가는 국가와 시민이 되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매번 봐왔지만 한 번 더 또 놀라게 된 이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는 화웨이의 100기기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이 신용 등급 강등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 사실 이건 과거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과도하게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판적인 좀 가짜 뉴스라고 할 만한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주제를 잡았습니다. 시작해보죠. 우선 이 P40은 아주 간단한 이슈예요. 구글 이미지에 화웨이 띄고 P40 한번 이렇게 쳐서 봐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건 그냥 삼성의 S20 울트라를 가져다가 만들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차이가 아예 없습니다. 다른 거라고는 굳이 찾자면, 그러니까 삼성 S20 울트라랑 이 P40이랑의 그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카메라 위치랑 뭐 모양 정도입니다. 근데 요거를 S10 있잖아요. S10이랑 S20, 저도 S10을 쓰는데 S10이랑 S20를 조합해서 S10을 앞면으로 두고 S20를 후면으로 두면 그냥 P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베꼈다. 얘네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그냥 중국 내수에서 혼자 장난감 놀이 할 때야 베끼는 것밖에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의 화웨이는 뭐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캐파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애플과 삼성에 맞먹는 수준이고, 중국의 국가적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뭐 예를 들자면 5G 네트워크 장비 같은 데서도 그렇고 LTE 장비에서는 더 막강하고, 이런 막대한 영향력과 자금력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회사인데, 이렇게 자존심도 없고 자부심도 안 느껴지고 그저 베끼기로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출시하는 게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이게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카메라 구성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P40 프리미엄은 보시면 소니 IMX70 700 그 RYYB 센서를 사용한 그 5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같은 그 소니의 650 RGB 센서를 사용한 4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3배 줌되는 망원 카메라, 그리고 10배 줌되는 잔망경 망원 카메라, 그리고 TOF 센서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갤럭시 S20 울트라가 광학이 4배 줌이 되고, 또 하이브리드 그 광학을 10배 줌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면은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10 5G처럼 화면에 구멍을 뚫은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여기에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똑같이 만들었다, 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P40과 P40 프로가 갤럭시 S20와 S20 플러스를 연상시킨 거죠. 그런데 뭐 스펙은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40 시리즈 디스플레이는 내면이 모두 곡면으로 처리가 됐고, 화웨이 자체 프로세서인 기린 칩이 들어가고 당연히 5G 지원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치명적인 부분이 있죠. 그 OS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그 안드로이드 10이 탑재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GMS, 그러니까 구글 모바일 서비스는 빠질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모습이나 스펙 면에서 그대로 삼성을 베꼈는데 화웨이는 이제 GMS를 못 쓰고 HMS, 그러니까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를 쓰죠.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이트 XS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최근 글로벌 이슈 등으로 수요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공급에 관한 리스크, 그런 것들이 두 축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뭐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 뭐 물론 조금 유튜브에서는 뭐 미국 선물이 뭐 올랐다 내렸다, 뭐 미국이 뭐 금요일 날 9%가 됐으니까 뭐 월요일은 좀 나을 것 같다, 근데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주식이 결국에 기업의 미래 가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당연히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1, 2분기가 마이너스가 일부 있을 테니, 뭐 일부 업종은 좀 뭐 플러스가 또 나는 업종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택배 많이 이제 집에서 시켜 드시니까요. 그러면 택배, 뭐 예를 들면 뭐 택배 상자를 만드는 골판지 업종이나 뭐 인터넷 기업들, 뭐 쿠팡 같은데, 뭐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죠. 실제로 뭐 예를 들자면 TSMC 같은 경우에 2019년 7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4조를 넘었었거든요, 매출이.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2월 매출이 3조 7천억 정도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나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로 봐도 컨센서스를 보면, 그러니까 FN 가이드 같은 데서 컨센서스를 유료 사이트라서 제가 뭐 들어가서 보시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가입하면 또 무료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는 아무튼 조금 다운된 전망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게 일단 명확합니다. 1분기를 그래도 좋아, 뭐 이렇게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누구나 다 1분기는 안 좋겠구나,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 펀더멘털을 가지고 LGD의 뭐 예를 들자면 신용등급 올해도 추가 강등이 유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면서, 그 중간에 이런 제목은 사실 뭐 팩트에 기반한 거긴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 본문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적자였고 올해도 적자고 내년도 적자일 것 같다 라는 아무 근거 없는 말들을 적당히 있어 보이게 적어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우선 작년에 LG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2조 9천억 수준의 적자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매출까지 1조 감소했죠. 하지만 이 부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의 적자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GD 구조조정, 그러니까 LCD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면서 LCD 가동률이 당연히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고정비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OLED 전환이 조금 늦어지면서 1조 6천억 정도의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진 이제 팩트인데, 그걸 근거로 앞으로 2년간 수익성 개선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단정을 짓는데,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죠. 기업들의 노력을 지금 현재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폄하하는 말이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어떤 이해가 깊지 않은 말입니다. 우선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베트남과 협의해서 예외적인 입국 승인을 받아냈고, 지난달엔 또 LGD도 광저우에 예외 입국 승인을 받았죠. 이런 기업들의 노력들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도 광저우 가동이 4월로 미뤄진 것은 분명한 악재가 맞지만, 중국은 빠르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미 정상화 가도를 거의 달렸다고 봐도 되고, LGD의 지금까지의 적자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바로 LCD인데, 이 LCD의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이죠. 그럼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안 좋은 것 하나 있는 거죠. 근데 허나 LCD 공급이 중국 업체들도 한계분기 지연이 되고 그들의 R&D 속도도 지연이 됐죠. 이런 것들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또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서로 일정 부분 상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CD 면적당, 공급 단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이 OLED 전환이 결국에는 몇 년 전부터 다들 알고 계시는 그 핵심인데, 그것을 속도 내기 위해서 뭐 일례로 파주 10.5세대 라인과 중국 8.5세대 광저우 라인 등에 계속해서 뭐 대형 OLED 양산을 위한 장비 발입의 속도를 내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발주 장비가 또 다음 달이면 P10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또 뭐 신규 발주된 이 노광기 장비는 니콘에서 반입한 건데요. 지금까지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이 4대째입니다. 이 노광기는 이 디스플레이 전공정에서 빛을 쪼아서 반도체 웨이퍼, 그러니까 TFT 유리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장비죠. 뭐 반도체에 있는 그 ASML의 노광기랑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양산은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LGD는 미래를 위한 이런 준비를 착착 해가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쿄올림픽의 뭐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누가 봐도 이건 LG 디스플레이의 단 분기적으로라도 실질적인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 같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실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돼서 뭐 예를 들자면 BOE가 공급을 2배로 늘린다. 뭐 아니면 BOE가 대형 OLED를 이제 다 뭐 자기네들이 박살 내겠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중국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단 중소형 OLED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대형 OLED는 독점이고, 그 다음에 LCD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이 일부 회복을 했고 그걸로 좀 버티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뭐 4분기 작년 4분기 때 애플한테 또 공급을 하면서 중소형 OLED 쪽에서도 물론 수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 공급은 올해도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OLED 대형 OLED 이런 수익성이 좀 더 그 매출 캐파가 올해 말까지 한 40-50% 확보될 때까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긍정 부정적인 요인들이 산존하겠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 뇌피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나오고 있는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얘네 공매도 잔고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쉽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LG 디스플레이 공매도 잔고를 한번 그 조회를 1년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주식을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쪽 산업 업황이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 평가가 조금 바꾸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이걸로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주가는 기업의 가치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주가의 미래를 절대 예측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제가 말을 한다면 그것이 오만이고 그것이 자만입니다. 그럼 큰돈 잃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에 대한 예측은 제가 못해도 이 산업과 기업의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은 저런 시그널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 OLED 쪽은 LG의 주력 분야가 아니지만 뭐 그래도 BOE가 품질 평가도 떨어졌고, 그럼 애플 물량 받아 먹으면서 이 세계 2위로 하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고요. 뭐